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꾸민걸 PC는 약 20년 운영 중인 PC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떻게 수리가 되고 진단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PC의 이상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PC AS나 출장 AS를 요청하실 때 제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PC입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지인에게 양도를 받으신 PC라고 합니다. 이 PC는 지인께서 사용하시던 중 PC가 안 켜지고 뭐 모니터도 안 들어오고 뭐 불량 증세가 있어서 자가적으로 해결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아서 PC AS점에다가 맡기셨는데 메인보드 불량 뭐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이 뭐 불량이다 뭐 이런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뭐 PC를 새로 구매하시라고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인께서는 어차피 PC를 구매하려고 하시던 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새로 PC를 구매를 하셨고, PC를 구매를 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PC 부품들을 이제 양도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또 정말 부품들이 고장이 나서 살릴 수는 없었는지 저는 굉장히 확인하고 싶었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도 이제 오랜 시간 꾸민걸 PC 함께 하셨던 고객님이신데, 그래서 한번 어차피 뭐 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혹시라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부품만 가지고 한번 PC를 구성하시려고 이제 본체를 가지고 오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셨던 PC는 i5 6세대 기반이고, 오늘 가지고 오신 PC와 제가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좋고, 혹은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거를 기존 PC에다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던지 해서 제가 해드린다고 해서 PC 총 2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사진에 보이는 거는 그 지인께 양도받은 PC입니다. 어떻게 꾸민걸 PC는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PC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케이스가 보이고, 이제 분리가 된 파워가 보이고, 이제 파워 박스 안에 이제 뭐 그래픽 카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다 탈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케이스 안에는 메인보드만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불량 판정을 타 업체에서 받고 왔을 때 제가 또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처음부터 봤을 때는 뭐 지금 간단하게 뭐 사진을 찍는 것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품 하나하나 처음부터 보는 게 유관 검사를 시작합니다. 유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CPU 꽂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안으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서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핀이 휘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부식이라던가 아니면 탄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불량이라는 거는 분명히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메인보드 쪽에 불량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자 하나하나씩 한번 육안으로 한번 검사를 해봤고,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CPU의 핀 휨입니다. 그 소켓 핀이 휘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쿨러도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올려져 있었고, 더군다나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냥 이렇게 들고 오셨기 때문에 PC 쿨러라던가 이런 게 이제 CPU 소켓에 올려지게 되거나 한번 긁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완전히 한번 탈거를 하고 지금은 유관 검사를 마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탄 흔적이라던가 소자의 뭐 뒤틀림, 뭐 혹은 뭐 다른 데로 갔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제 녹아서 뭐 옮겨졌거나 하는 흔적 전혀 없었고, 소켓의 핀 휨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갖고 오셨던 CPU를 한번 장착을 했습니다. CPU는 여기 보시다시피 i5 1400F,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게 i5 6세대 6600으로 알고 있는데, 6600하고는 1400F라고는 약 성능 차이가 딱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명색이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다 유관 검사를 다 했었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고객님의 PC 사양을 한번 알려드리게 되면, CPU는 1400F, 그 다음에 메모리는 8기가짜리 2개가 있었고요. 총 16기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GTX 1660이었고, 그 다음에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전격 750W였습니다.
처음에는 딱 이렇게만 제가 봤었고,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콜드 테스트 혹은 누드 테스트 혹은 클린 테스트까지라도 이제 칭하고 있는 테스트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부팅에 필요한 장치만을 가지고,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만 가지고 이게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첫 번째가 뭐였죠? 유관 검사를 통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관 검사를 통과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품의 부팅에 필요한 부품, 최소한의 부품만 가지고 부팅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CPU 일단 미리 장착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 장착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2개 장착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CPU 끝에 F가 붙는 거는 내장 그래픽 코어를 품고 있지 않은 CPU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한데, 다행히도 GTX 1660을 쓰고 계셔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까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메인보드가 정상이라면 특정한 부품의 이상 증상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BP음 스피커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BP음 스피커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메인보드 제조사,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특정한 부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패턴으로 이상 증상의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 그래픽 카드 삐삐삐삐삐, CPU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거나 만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BPM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다,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을 살렸습니다. 화면을 살렸는데 제가 뭘 했냐면, 일단은 모든 것들 소켓 부분에, 끝 부분에 일단은 먼지 같은 게 조금 많이 있었어요. 소켓, CPU 소켓 이 안 부분에 좀 먼지라던가 아니면은 약간의 써멀의 그 흔적, 약간의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칫솔로 살살살살 한번 문지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인보드 초기화를 먼저 합니다. 메인보드 초기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이 위에다가 지금 연관 동영상 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콜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메인보드 초기화를 이제 점포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과도한 오버클럭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제가 직접적인 사용자분과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한다 해가지고 오버클럭 수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은 값 이상의 값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PC AS 점에서는 이 부분도 했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이제 처음 온 것처럼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콜드 테스트 하기 전에 먼저 메인보드 초기화 세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뭐를 확보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바로 무결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결성이랑 아무런 하자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래야 한 단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차 이제 배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관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유관적으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는 없다. 오케이, 패스.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메인보드도 바이오스 초기화를 통해서 최대한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업 전에는 이제 메모리 이제 접촉 부분 클리닝이라던가, 그리고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 있죠. 그쪽 부분도 클리닝,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도 접촉 부분 클리닝,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슬롯 클리닝 해서 최대한 무결성을 하나씩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에 지금 사진으로는 찍지 못했는데, 파워 같은 경우도 전압 테스트를 통해서 오케이 정상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물려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화면이 떴습니다. 지금 new CPU 인스톨드,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CPU가 장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지금 작업 내용들이 이제 고객님이 옆에서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씩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굉장히 옆에서 깜짝 놀라셨던 그 고객님의 표정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B460M 플러스 터프 게이밍 아수스 메인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8기가짜리 2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렇다면 메인보드에 좀 더 나은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나오나? 예, 나오네요. 여기 BIOS VER 바이오스 버전은 0306 버전이고요. 지금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바이오스 버전이 어떤 버전이 최신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25년 2월 17일 날 릴리즈된 1901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나 이슈가 있었을 때 이를 픽스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소 지금 그 전에 버전이 0306이고 지금 1900대니까는 그 중간에 엄청난 바이오스 파일들이 쌓이고 한 건데, 괜히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이 파일들을 제공하지는 않겠죠. 뭔가가 문제가 있고 혹은 뭔가가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파일을 제공하는 건데, 일단 이 PC 같은 경우는 무결성 확보, 뭔가 문제가 있었고 좀 더 나은 호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스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스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바로바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는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브릭스 상태란 컴퓨터를 눌러도 켜도 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화면은 들어오는데 뭔가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뭐 계속 멈춰 있거나 아무튼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꼭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근처의 PC 수리점에서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CPU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을 할 때, 업그레이드를 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쓰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보고가 되었어.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메인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M.2 있는 슬롯에다가 지금 테스트용 SSD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메인보드에서는 그 M.2 슬롯이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요거를 지금 찾아 놓은 거고, 슬롯이 있는데 나사가 없어요. SSD를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없고 높이 핀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찾아 놓은 거고,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1901로 지금 최신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SSD를 꽂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쪽 부분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초기에 갖고 오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SSD가 장착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나사로 박는다 그러면 SSD가 수평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눕혀져서 이제 장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안정성 있게 장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이 높이 핀하고 이 나사를 이용해서 그대로 딱 수평하게 지금 장착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켜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SSD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이분께서 또 이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SSD 뺐냐? 저는 처음에 뺀 줄 알았어요. 나사도 없고 높이핀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있다 하니까는 정말로 제가 케이스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니까 끝부분에 이제 깍꿍하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2.5인치 SSD와 그 다음에 1TB짜리 하드가 있었는데 SSD는 제가 250기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용 SSD로 NVMe SSD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이제 SSD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포마크를 통해서 지금 그래픽 카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PC 부품들을 다 이제 각계 분해해서 거의 오신 건데, 거의 이제 뭐 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그냥 싹 담아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부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줘서 CPU에 대한 안정성을 한번 확보를 하려고, 무결성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네벤치 도중에 지금 97도, 여기 온도가 OCCT도 밑에다가, 여기서는 저는 온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띄워 놓는데 97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머지않아서 이제 100도가 찍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온도는 분명히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와 하드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할지 한번 또
간단한 점검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먼저 1테라짜리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하드 튠으로 그냥 거의 엑스레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테스트지만,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처음에 배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처음부터 뭐 MRI 찍읍시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청진기를 대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 다음에 초음파 찍고 뭐 CT 찍고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엑스레이 정도의 테스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드는 다행히도 정상, 그 다음에 SSD도 250기가 맞네요. SSD도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엔답트 슬롯에 대한 그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혹시라도 불량이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3.0 기반이니까 지금 3400 정도 속도가 나오면 굉장히 속도가 잘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오신 부품 가지고는 이 PC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마침표가 딱 찍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도 처음에는 제가 SSD가 없는 줄 알고 SSD를 한번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고, 원래 이제 그 솔리다임 P44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또 연락을 하시더니만 SSD 찾았으니까는 정말로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이 없이 이 PC를 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인 이제 정비를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제 조립을 이제 하는 거죠. 일단은 클린 테스트에서 모든 게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케이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립을 이제 하고 나서 또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먼저 아까 시네벤치에서 제가 봤을 때 CPU 온도가 지금 막 100도로 찍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CPU의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몇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PC 같은 경우에는 CPU의 온도가 너무 높다, 100도 이상 몇 분 정도, 1분 2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은 쿨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컴퓨터 자체가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이 뭐냐면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이랑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면은 컴퓨터가 엄청 버벅거리게 되고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고 있는 건데, 써멀 그리스는 지금 아트릭사의 MX4, 이제 이 써멀 그리스를 통해서 제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따가 이제 결과 또 나오니까 이따가 보시면은 얼마나 낮춰줄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에 대한 기초 온도, 내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을 때도 이제 CPU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 상태라 하더라도 CPU의 온도 기초 체온이 있습니다. 기초 체온이 있는데 그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대폭 낮추게 되면 좀 더 내구성적인 면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오래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재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입주를 시켜 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프론트 케이블도 다 연결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이랑 그 후랑, 이거는 다른 고객님의 사진이네요. 다른 고객님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 서든어택 그 랭커 분이셨는데, 일반적인 SSD 250기가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린 솔리다임 P44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속도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C랑 D. C가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신 거, 원래는 7000대가 나오는데 또 3.0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반토막 돼도 3500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쓰셨던 거는 일단 500메가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이제 돌려보게 됩니다. 자, 온도가 얼마나 낮춰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73도,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73도, 아까는 100도였는데 73도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72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재조립을 하고 나니까는 지금 CPU에 대한 온도는 아까 100도 보이시죠? 100도. 자, 어디 갔나? 실제로 여기 지금 100도가 나오는데 현재는 몇 도가 나오나요? 지금 72도 정도 나와서 굉장히 온도가 착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테스트, 뭐 메모리 쪽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제가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마음앓이를 또 하셨을 수도 있고,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니까, 그리고 수리점에서도 하니까는 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뭐 그냥 구매하려고 했으니까는 새로운 PC 구매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PC는 정상이었다라고 지금 알려드리고 싶고, 과연 어떠한 테스트를 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오로지 이거를 받았을 때 고객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민걸 PC와 함께 해주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왜 어떠한 테스트를 잘못해서 이랬구나를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 출력까지 가능하고 정비까지도 하고 이제 수리해서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객님께서 이제 화면이 떴다는 거를 이제 지인분께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그 지인분의 반응도 굉장히 조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마 어저께 오셨으니까 오늘 뭐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식사 잘 드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PC 수리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떻게 PC 수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에서 불량 판정을 받고 이제 새로운 PC를 구매하셨는데 꾸민걸 PC는 과연 어떻게 얘를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지, 또 정비를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셨는데, 이 영상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아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AS를 받으시는 것보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수리해드린 PC로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고, 오랜만에 이제 꾸민걸 PC 찾아주셨는데 아무튼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